시설 관리에서 교대직을 이제 처음에 하게 되잖아요. 경력이 없을 때에는. 근데 교대직에서 일근직으로 가고 싶은 가장 큰 이유, 뭐가 힘들어서 일근직으로 가고 싶은지. 안녕하십니까. 역발상 도전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오늘 주제는요. 아, 이제 시설 관리 오면 대부분이 교대직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교대의 그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맞교대,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맞교대로 격일제로 가는 그런 교대직이 상당수 많고요. 아파트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조금 저기 하면은 이제 3교대, 예, 주당비가 보통 이렇게 들어가죠. 예, 주당비 뜻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주간 당직 비번의 약자입니다. 예, 여기에 휴자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예, 휴는 알겠죠? 예. 그래서 뭐 사교들은 주당비 휴도 있고요. 비휴죠. 예. 주야비 휴도 있고요. 주주당비 휴도 있고요. 뭐 이렇게 예, 5일 간격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교대를 하게 되면 당직이라는 게 꼭 쓰게 됩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이 당직이에요. 당직. 예. 야간도 이제 저녁에 들어가는. 네. 자, 사람마다 이 교대직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잠을 못 잔다.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수명이 줄어든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들 하시는데 그건 전 모르겠어요.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는. 근데 느낌상은 그럴 것 같아요. 피로가 굉장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떠나서 그 이런 분들 있죠. 그 머리만 기대면 바로 잠드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사실 잠 때문에 수명이 줄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교대직을 하셔도. 근데 저는 좀 예민해요. 제가 좀 그 예민해서 예, 그 잠을 쉽게 이게 조금 시끄러우면 막 잠 깨고 막 그래요. 네. 집에서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막 예, 막 떠들고 그러면 예, 낮에 잠을 못 자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 오늘 영상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해서 제가 한번 예, 여쭤보려고 예, 지금 이제 시설 교대직을 하시던 분들 또는 예전에 교대를 하셨던 분들 난 이러이러한 점이 제일 어려웠다, 제일 힘들었다 하시는 거를 좀 수렴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지금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교대직을 갈 때, 이렇구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그러면 나는 할 수 있겠다. 또는, 이거는 힘들겠다. 그거를 판단할 수 있으시라고 제가 좀 이런 영상을 좀 마련을 했어요. 제가 이제 주변에서 본 사람들을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음, 한 번은 저랑 2인 1조로 일했던 분, 2인 1조. 조자는 한자 못 쓰겠네요. 네. 2인 1조로 했던 분들 중에 요 반장님이 계셨어요. 뭐 같이 뭐 자는데 한 번 잠들잖아요. 흔들어 깨워도 몰라요. 옆에서 알람은 울리고 있고 자기가 이제 일어나려니까 알람을 맞췄겠죠. 이렇게 자고 있어요. 네, 그 옆에다가 휴대폰으로 알람이 막 울려요. 근데 안 일어나요. 그래서 가서 반장님 그러고 깨웠는데 안 일어나요. 나중에 몸을 막 흔들어도 안 일어나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저 아예 이 허리 상반신을 여기다 팔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야 그렇게 해서 깨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구나. 예. 이분도 굉장히 이런 거에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 뭐 괜찮으실 것 같아요, 교대직.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이런 분 계셨어요. 잠을 안 주무세요. 아예 24시간 꼴딱 새세요, 그냥. 예. 그러니까 댁에 가셔서 대신에 아침에 퇴근을 하잖아요. 이게 격일제 하시는 분인데 아침에 퇴근을 하시면 아침에 잠깐 주무신대요. 한 반나절 정도 주무신대요. 그리고 저녁에 정상적으로 잠을 드시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시는데 이분 70대시거든요. 70대신데 자전거 타고 출근을 하세요. 자전거라고 해서 거의 그 약간 사이클 같은 자전거인데 자전거를 타고 30분을 해가지고 아침마다 출근을 하세요. 네,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짱짱하세요. 지금도 제일 건강하세요, 아주. 네, 그리고 특히 이 외모가 60대 초반 정도로밖에 안 보이세요. 네, 실제로. 이분 실제 나이는 70대 70 하나인가 되시는데 60대 초로밖에 안 보이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도 계신다는 거. 진짜 24시간 안 주무신대요. 네, 저 이제 제가 같이 하진 않았기 때문에 같은 조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잠잔 흔적이 없어요. 아침에 와 보면. 네, 그래서 안 주무세요? 그랬더니 나 안 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시다. 이런 분도 계시고 예민해서 저같이 이제 못 자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 경우에요. 제 경우가 이제 이 교대직이 제일 힘든 이유는요. 이제 저는 이겁니다. 소방 알람 있죠. 소방 알람. 아이고, 알람. 얘가 따르릉 하고 울리잖아요. 예, 그 소리가요. 심장에 그냥 막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막 그 소리를 들으면 막 그 압박감이 이루 말로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해요. 예, 근데 이게 깨어 있을 때도 이런데 만약에 잠자고 있을 때 울렸다 그러면요. 진짜 그때는 더 심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있는 곳은 새벽에 울린 적은 아직은 없어요. 자고 있는 시간에 울린 적은 없는데 이제 조만간에 생길 것 같아요. 요새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그 차동식 감지기를 많이 써가지고 새벽에 환기시킨다고 이렇게 문 열거나 그러면 울려버리고요. 그리고 결로가 생겨가지고 결로 때문에 이게 물이 이쪽으로 고여가지고 또 울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소방 알람이 울리는 경우는 주로 식사할 때가 많이 울려요. 왜냐면 요리할 때 불로 하잖아요. 예, 그때 뭐 연기가 난다거나 뭐 이럴 때 아니면 누가 담배를 핀다거나 이럴 때 요새 담배 가지고는 또 이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요새 나가서들 피고 그러시는데 식사하다가 고기 구워 먹는다고 연기 찼을 때 요새 감지기가 워낙 이 성능이 좋아가지고 막 울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 시간에는 아예 대비를 딱 해요. 혹시 누군가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결로나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진짜 언제 일어날지, 물이 언제 흐를지 그 많은 집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소방 알람이 울릴 때가 저는 제일 힘들어요. 그냥 때르릉 그 소리가 굉장한 압박과 그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그게 힘든데 그래서 저는 이제 교대직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진짜 이게 그런 게 힘들어요. 뭐 그거 외에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150세대 조금 넘는 곳, 세대 수가 굉장히 작은 곳이고요. 거기다가 개별 난방입니다. 지역 난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난방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쓸 거 없고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편해서 있는 건데 이놈의 소방이 울리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소리가 죽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약점이라서
네.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교대직이 정말 힘든데 다른 분들 시설이 교대직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예, 나는 교대직이 이래서 힘들다라는 그 애로사항이 있으면 네, 요거를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아마 지금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고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소방 올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낮에 들어도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아, 저만 그런 거겠죠? 네. 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 애로사항 같이 말씀해 주시면 한번 듣고 같이 그걸 나눠보자고요. 서로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또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시설 관리에 대해서 나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전자책 주문하시면 되는데요. 전자책 5,000원입니다. 네, 커피 한 잔 제가 얻어 마시는 거고요. 요 바로 밑에 보면은 더보기라고 있어요. 거기에 신청 링크 나오거든요. 그 링크에다가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링크에다 신청하고 가만히 계시면 제가 모를 때가 있어요. 우연히 이제 자주는 아니더라도 하루에 꼬박꼬박 체크는 하는데 이제 그 타이밍이 되게 안 맞을 때, 그러니까 제가 오늘 딱 체크한 시간 바로 직후에 신청하신 분, 이런 경우는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제가 제일 빨리 보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저 전자책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른 가서 예, 계좌번호랑 이런 거 다 넣어드리고 도와드릴 테니까. 자, 전자책은 말 그대로 전자책입니다. 파일 아니에요. 이메일로 그냥 보내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냥 공유 문서예요. 구글 닥스고요. 구글 공유 문서이기 때문에 지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구글이 연동되는 메일이면 되는데 그 연동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까지 딱 2분 정도 됐었어요. 네, 연동되는 게. 나머지 분들은 다 지메일로 주셔야 이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휴대폰이든 노트북이든 패드든 PC든 다 열립니다. 인터넷만 되면 다 열려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최소한 시설 관리가 어떤 거다 감 잡을 수 있는 정도 써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머지않은 한 달 정도 한 달 좀 넘게 걸릴 것 같은데 네,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여기에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 이메일 질문 제가 안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메일 질문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라이브 때 그때 질문 모아두셨다가 물어보시면 제가 다 하나씩 답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라이브 이제 들어오실 때는 구독 기준이 있거든요. 구독 언제부터 구독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지 마시고 지금 구독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이제 라이브에 들어올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도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예전에 해봤는데 이 채널에서는 안 해봤어요 아직. 네. 자, 어쨌든 위에 있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어떤 점이 난 제일 힘들었는지. 네. 다음 시간에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